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 자, LG전자 오늘 무려 16%나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시원한 지금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지난주에 이제 반등이 좀 나오다가 금요일이죠. 그러고 나서 다시 다 밀려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반등 파동 다 끝난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다시 꼬부라지는 거 아니냐고 다들 겁먹고 던질 때 제가 이 LG전자 뭐라 말씀드렸죠? 저는 이 추가적 반등이 그러니까 존재한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러면서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던 겁니다. 그 흐름이 오늘 시장에서 이제 정확하게 또 증명이 되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전환의 저점, 그러니까 대바닥의 저점을 잡아드리고 오늘 이 추가 반등까지 이어지면서 아주 깔끔하게 지금 저점 대비 그러니까 20%가 넘는 지금 현재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항상 같이 강조해드리는 게 뭡니까? 세력들이 반등을 주더라도 그러니까 절대 호락호락하게 그러니까 쉽게 안 준다라고 표현을 했죠. 자, 왜냐? 이 앞전 국면이 지금 이 지독한 악성 매물로 묶여있기 때문에 자, 주가를 올리는 장중에도 이렇게 개인들을 털어내려고 계속 줬다 뺐다 흔들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당장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만 보시더라도 장중에 강한 반등이 나왔다가 밑으로 다 빼버렸고 오늘도 지금 강하게 지금 올려치고 있지만 지금 현재 다시 한번 또 이 윗꼬리가 강하게 달리고 있는 모습 다들 보이시죠? 그러니까 내 눈 앞에 온전한 반등 파동이 진행이 되더라도 온전한 이 반등 파동을 챙겨먹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항상 세력에 대한 이 숨은 의도 그리고 이 흔들기에 대한 흐름까지도 미리 다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제가 어제 긴급 영상에서 오늘 터질 이 급반등과 이 윗꼬리 흐름에 대해서 얼마나 소름 돋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는지 자, 지난 영상 짧게 보고 오겠습니다. 세력들의 그 지독한 흔들기에 당하지 마시라고 얼마 전 영상에서 미리 말씀도 드렸던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주가가 이제 바닥을 찍고 돌아설 때, 즉 전환의 시기에는 차트에 어떤 신호가 나온다고 했죠? 바로 이렇게 샛별형 캔들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실질적으로 밑으로 푹 밀렸지만 지나고 나서 지금 보면 그러니까 이게 바닥권 완성형 캔들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뭐 이런 샛별형 캔들 아시겠죠, 여러분들? 즉 대세 추세가 죽어서 내려앉은 게 아니라 개인들의 물량을 뺏으려는 세력들의 의도적인 흔들기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신 대로 추가 반등에 대한 이야기와 그러니까 반등이 진행이 되더라도 이게 V자로 가지는 않는다라고 이제 정확하게 짚어드린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장중 16%가 이제 또 급등을 해놓고 지금 윗꼬리가 발생하다 보니까 우리 주주님들 심리적으로 다시 한번 흔들리실 겁니다. 이거 오늘 윗꼬리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다 정리를 하고 도망쳐야 되는지 아니면 원래 시나리오대로 더 보유를 해도 되는 건지 정말 걱정이 많으실 거라 본데 자,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오늘 달린 이 윗꼬리 역시 세력들의 악성 매물을 소화하기 위한 철저하게 계산된 파동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겁을 먹을 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드디어 본격적인 반등에 멋지게 성공한 이 LG전자가 앞으로 어떤 형태로 매물을 소화하면서 흘러갈지 그리고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 최종 엑시트에 대한 타점은 어디가 될지 오늘 차트 보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LG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종목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이 대응 시나리오 계속 올려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자, LG전자는 우리가 저점에서 잘 끌고 오다가 제가 돌연 45만 원일 때 여러분들 그때 이제 엑시트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계좌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일부라도 우리가 챙겨주는 게 정석이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는 이제 만기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반등세가 진행이 될 거다라고 설명해드렸는데 현재 보시는 것처럼 그 반등 파동이 지금 명확하게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번 파동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으로만 보고 짧게 노리는 게 맞습니다. 자, 이번에 단번에 고점을 뚫고 날아가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줬다 뺐다 흔들면서 올라가는 지그재그 파동으로 진행이 될 거라는 거예요. 가더라도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거죠. 자, 주가라는 거는 하락을 멈추고 진짜 대세 추세로 넘어간다고 확실하게 판단을 할 수 있으려면 쉽게 말해서 이 시장의 투자 심리라는 게 완벽하게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직전의 하락폭의 절반, 그러니까 50% 구간짜리 되겠죠. 이 50% 구간을 강하게 돌파하고 넘어서줘야지 우리가 그때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진짜 상승을 하려나 보다 이렇게 대중들의 투심이 확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임계점을 돌파하는 그 흐름이 절대 단번에 뿜어져 나오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 되는 거예요. 핵심. 얘는 반등이 시원하게 나오더라도 머리 위로는 계속 이 악성 매물을 맞고 계속 꺾이는 흐름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꺾여
내려오는 그 과정 속에서 직전 저점을 깨지 않고 그러니까 하방 경직성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대중들의 꽁꽁 얼어붙은 그 심리가 녹아내릴 때까지 그 심리적 임계점을 넘어설 때까지 그러니까 바닥을 다져줘야 비로소 대세 추세로 돌아서는 파동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신뢰도가 높은 바닥을 만드는 그 과정이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바로 이 시간이라는 거죠. 시간.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그러니까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 파동만 짧게 노려본 다음에 주가가 이제 다시 내려와 가지고 어떤 구간에서 하방 경직성을 우리가 재차 그러니까 전환 시그널이 나와야 비로소 그때 비중을 실어 가져갈 대세 추세 파동일 거라고 미리 말씀을 해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 바닥을 다진 형태가 이제 우리가 하는 뭐 이런 깨끗한 쌍바닥의 형태가 될 수 있는 거고 지루하게 가는 뭐 다중바닥의 형태가 될 수 있는 거고 혹은 세력들이 개미를 털기 위해서 자주 쓰는 그러니까 역회된 줄들죠. 이렇게 한번 털어내고 하는 파동 이 파동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이 지루한 다지기 과정을 온전하게 지나야만 비로소 추세로 전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아주 쉽게 좀 비교를 해드리면은 자 우리나라 대표 종목인 삼성전자에서도 어마무시한 상승이 진행이 되고 나서 상승 흐름이 뚝 끊겼을 때 다들 기억하시죠? 그래서 첫 바닥을 찍고 나서는 기술적 반등이 엄청나게 강하게 진행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주가가 바로 고점을 돌파하면서 날아갔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저점을 다시 한번 시원하게 확인하고 다져주고 나서 그러니까 바닥 리테스트를 하고 나서 이걸 견뎌내고 비로소 다음 이 추세 랠리가 진행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게 바로 주가가 상승을 하고 나서 조정이 진행이 됐을 때 시장 참여자들의 이 지독한 하락 구간의 그 심리 메커니즘이란 겁니다. 자, 그러니까 LG전자도 바로에 대한 전환이 아니라 이렇게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 꼭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게 조정이에요, 조정. 그러니까 조정 국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LG전자 확실히 지금은 조정 국면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제가 누차 강조를 해드리는 게 무슨 말인지 단번에 빡 이해가 가시죠? 이번 LG전자 반등 타이밍도 정말 제가 소름 돋게 예측을 해드렸지만 그 반등 뒤에 펼쳐질 그 다음 그러니까 하락과 뭐 횡보에 대한 흐름까지도 사실상 지금 이 시나리오를 다 미리 설계를 해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실전 대응 전략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잘 들으십시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차트 패턴을 이야기해드리면서 그러니까 낙폭과대에 따른 이제 본격적인 기술적 반등에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주가가 워낙 단기간에 꽂혀버렸기 때문에 직전 하락폭에 대한 30%는 이제 기본적으로 최소 반등치라고 해요, 우리가. 여기까지는 일단 올라온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그리고 그 흐름이 오늘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자 여기서 반등 파동이 조금 더 위로 뻗어준다고 하면 일단 앞전 영상에서 설명했듯이 이 30만 원이라는 상징적인 이 가격대가 눈에 보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는 세력들이 떨어뜨려서 만들어 놓은 이 하락 갭이라는 게 있고 이런저런 이 저항대들이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에 대한 저항도 있고 그죠? 그리고 이 퍼센테이지에 대한 저항까지 그러니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겹겹이 쌓였기 때문에 단번에 여기를 뚫고 냅다 날아가기는 정말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믿고 이 공포 국면에서 저점을 좀 잘 잡으신 분들 지금 기분 좋게 수익이 찍혔죠. 그렇다면 이제 위로 올라올 때마다 욕심을 부리지 말고 일단 분할로 수익을 조금씩은 챙겨두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차트상의 최대 반등치라는 건 무조건적으로 발생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 수익을 챙겨두고 거기서 더 가면 아주 땡큐한 마인드로 가야 주식시장에서 끝까지 살아남는다는 거죠. 그리고 고점에 물려 계시다가 지금 잡아들인 이 맥점 밴드에서 용기 있게 추가 매수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반등 파동에서는 평단가 위로 올라올 때 아니면 단가 라인에 올라올 때는 자 그땐 비중을 조금 덜어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중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계좌를 관리하면서 리스크를 줄여가야 되지 그러니까 무조건 머리를 비우고 나서 이게 얼마까지 갈 거니까 나는 홀딩을 할 거야. 이렇게 외치는 건 이건 주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가격 구간은 신규 매수 버튼을 누르는 매매 구간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네, 절대 아니라는 거죠. 저점에 잘 산 사람들은 수익을 챙기는 구간이고 기존 보유자들은 철저하게 대응의 영역이다. 주가가 지금 현재 붕 떠가지고 애매한 이런 중간 위치에서는 우리가 또 내동매매로 들이대버리면 이런 자리에서 또 물려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가가 애매해져 버린다는 거죠.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침이 말하도록 강조를 해드리잖아요. 뭘 강조해드립니까? 자, 주식은 내가 매수를 했을 때 손실에 대한 리스크보다 기대 수익이 큰 그 구간에서만 우리가 덤벼야 된다. 즉 손익비가 나오는 자리에서 우리가 덤벼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위치는 손익비가 애매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 일단
주가가 조금 더 위로 튀더라도 이 이동평균선과 이 갭에 대한 저항을 막고 밀리는지 안 밀리는지 이 흐름을 좀 차분하게 체크를 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자, 현재 기분 좋은 반등 뒤에 세력들이 필연적으로 만들어낼 한 차례 더 누르는 이 눌림목을 우리는 무조건 기다려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내려온 눌림목의 자리가 과연 직전 저점을 깨지 않는, 그러니까 찐반등, 찐저점 있죠. 그 저점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내려오는 이 파동이나 이 형태들을 우리가 눈으로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오른쪽 라인에서 매수를 해도 전혀 늦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LG전자가 뭐 시기적인 이슈들과 특이점들이 교묘하게 맞물리면서 엄청나게 폭등을 만들었지만 그만큼 시장에서 단번에 지독한 이 과열을 만들어버린 것도 사실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 발생하는 이 지루한 흐름들은 그 뜨거웠던 과열을 시키기 위해서 세력들이 치밀하게 계산해서 진행하고 있는 기간 조정 국면이라고 편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45만 원일 때 돌연 엑시트를 강하게 외쳤던 그 이유, 제가 말씀드렸죠. LG전자는 이 제가 보는 과열 밴드에 오면 눌림목이라는 게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과열이 돼서 눌렸고 과열이 돼서 눌렸죠. 자, 이럴 때는 우리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수익을 챙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던 거고, 자, 이해하기 쉽게 제가 다른 주도주 차트를 좀 비교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자, 현대차도 보시면은 똑같이 이 과열 라인에 올 때마다 뭐가 나왔습니까? 기간 조정이라는 게 발생했다라는 거죠. 기간 조정. 아주 지루한 이 기간 조정이요. 그죠?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렇게 과열을 만들고 나서 현재는 전부 기간 조정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서는 우리 주주님들 마음 급하게 먹지 마시고 지금 당장 안 날아가나 이렇게 안 달래실 필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세력들이 과열을 시키는 이 지루한 기간 조정을 도대체 어떤 패턴을 만들어줄 것이냐. 주포들은 아무리 머리를 써도 흔들어대도 결국 제가 매일 체크하는 이 맥점 차트 안에서 고스란히 다 포착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 맥점 차트는 이 깔려있는 선들 있죠. 이 선들이 바로 세력들이 매집을 하는 매집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 LG전자 역시도 이 앞에 구간에서 이미 선 매집이 잘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현재와 같은 과열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건데, 제가 이번에 대중들이 공포에 질렸던 그 찐바닥에서도 자신있게 매수를 외칠 수 있었던 거는 마찬가지라는 거죠. 세력들의 최종 방어선인 이 매집선에 정확히 터치를 해줬기 때문이에요. 결국 우리는 앞으로도 주포들이 돈을 쓰는 이 매집선을 기준을 딱 잡아두고 내려올 때마다 차분하게 물량을 모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차트를 띄워놓고 말로만 하는 사람은 아니죠. 제 로직을 기반으로 프로그램이 실제로 계좌에서 어떻게 기계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지 그 실전 매매 내역을 눈으로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주식을 할 때 우리가 이제 가장 고민하는 게 뭡니까? 도대체 어디서 매수를 하고 그리고 어디서 파느냐? 바로 매도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주식에 대한 본질은 이제 이 종목에 대한 주포가 어떠한 그 방식으로 매집을 하고 있는가, 이거를 이제 파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제대로 하려면 이 종목의 확실한 주포가 먼저 들어와 있는지부터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걸 제가 직접 설계한 이 두 개의 밴드로 체크를 한다는 겁니다. 세력의 거대한 자금이 유입이 되면 이때부터는 두 개의 밴드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앞에 구간을 보면 밴드가 아예 없죠. 그러니까 주포가 이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딱 밴드가 형성이 된단 말이죠. 주포에 진입 알리는 신호라는 겁니다. 자, 동시에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이런 강한 상승세들이 진행이 되면 우리는 이거를 뭐라 부르냐? 바로 스마트 머니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세력들의 똑똑한 자금이 이제 들어왔다라는 신호죠. 세력이 들어온 걸 확인했으면 그 다음 눌림목에서는 세력들과 같이 그러니까 매집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여기 차트 보시면 이 파란색 화살표들 보이시죠? 이게 이제 제가 로직에 맞춰서 실제로 매수에 들어간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시세가 분출이 되면 이제 기계적으로 자동 익절을 하고 일부 물량은 뭐 추세 끝까지 길게 끌고 가기도 합니다. 보시면 그 다음 매집 자리 역시도 정확하게 신호가 뜨고 매수가 차근차근 진행이 됐죠. 세력들이 이 밴드를 기준으로 매집을 해서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주포가 아직 나가질 않았는데 우리가 지레 겁먹고 도망갈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 지금 현재도 로직에서는 매집에 대한 이 신호가 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제가 이 로직을 보면 이게 월간 4회 매집이라고 딱 제안을 해뒀죠. 자, 주가가 밴드에 들어
들어오면 이제 기계적으로 매집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달에는 아예 매집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거래 횟수와 그리고 금액에 대한 제한을 두면서 이제 리스크 관리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거 없는 잦은 거래는 항상 나의 소중한 계좌를 시들게 할 뿐이다. 주포에 대한 진입을 확인하고 적재적소에만 우리가 매매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실제 거래 목록도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총 27번에 대한 매매, 그러니까 롱포지션이 생겼고 기계적으로 이제 하단에서 매집이 들어간 거예요. 그 결과값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 결과값. 좀 더 볼까요? 자, 보시면 초반에 진입한 물량들은 이미 깔끔하게 익절이 돼서 이제 수익이 다 완료가 된 상태이고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그 매집 신호가 뜨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제 제가 강조를 하는 그 매매라는 거죠, 매매.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이 밴드 안에서 기계적으로만 대응하면 주식이 쉽고 편안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면서 정말 매일 고민을 하시죠. 도대체 어디서 종목을 사야 되냐? 주포가 진입을 한 밴드가 형성이 된 종목을 사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더라도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냐? 세력이 매집을 하는 이 밴드 안에서 매집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세가 확산이 되면 그때 이제 위에서 우리가 던지고 나오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고민하는 이 수많은 고질적인 문제들을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맥점 차트가 보완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포가 어디서 돈을 쓰는지, 어디서 힘을 빼는지, 그러니까 이 실시간 차트로 전부 다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죠. 힘 빼는 구간, 힘을 주는 구간. 자, 그래서 지금 이 LG전자 신규 매수 타이밍 노리시는 분들, 제가 매일 모니터링하는 이 맥점 차트에서 주포의 이 매집 신호가 이제 포착이 되면 제가 직접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자, 이번에 노리는 맥점 역시 시장 상황을 고려를 했을 때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나서 다시 이 밴드에 진입을 하는 이 구간이 다시 한번 날 확률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주포가 매집을 하는 정확한 타점 절대 놓치지 않고 이번에 문자로 확실하게 받아보실 분들은 지금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를 다 저장해 뒀다가 제가 매수를 하거나 그리고 매도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해 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점 코치가 여기서 엑시트를 이야기했는데 지금 다시 매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참고해도 거래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키움증권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거래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겠다는 거죠.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손뭉치. 예, 손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소미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정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